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강하진 않습니다. 23,000원대 지지가 되다가 자,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됐었는데 깨고 내려가서 14,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000원 가까이 빠졌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반등이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추가로 기간 조정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상당히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LS 머티리얼즈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시장 영향이 크죠. 자, 시장 보시면은 일별 종합 주가지수 보시면요. 자, 8월 초에 빠진 거 이틀 만에 15% 빠졌습니다. 코스닥 절반 정도 회복했고요. 코스피 12% 빠지고 역시 절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낙폭이 크다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제대로 회복을 못 하잖아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올 때 못 올라오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겠죠. 자, LS 머티리얼즈 14,000원대 찍고 올라오긴 하는데 자, 과연 첩첩산중입니다. 매물대가 어떻게 통과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자, 먼저 시황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별적인 상황보다. 그 다음에 자, 차트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대응 전략 리포트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영상에서 오픈 안 된 내용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먼저 지분 관계부터 보시면은요. 자, LS 전선이 43%, KVR 투자가 9.35%. 자, 이 친구들 뭐냐? K스톤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SPC. 자, 보유해서 묶였던 물량들이 6월 달에 풀렸어요. 상장 초기에 절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상당한 돈을 챙겼습니다, 이 친구들. 자,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 2대 주주입니다. 보유해서 없었으면 2,600억 더 벌 수 있었어요. 절반밖에 못 벌었습니다. 5천억을 챙길 기회가 있었는데 보유해서 묶이는 바람에 못 팔았습니다. 그 물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9.35%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결국 목적은 하나죠. 수익입니다. 근데 블록들이 나오는 걸 눈치채고서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눈치 빠르게 들어왔어요. 자,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록들이라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안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까지 엉망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14,000원대를 찍었는데요. 과연 저희가 저점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민수가 영상을 한 달 전에 찍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 19,000원, 20,000원대였는데 요거 한번 재생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한 달 전에 미리 예견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자, 재생해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자, 좀 험악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1,500원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가격이죠. 내리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여기 23,000원대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깨버렸어요.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IPO 종목은 최고가 대비해서 자, 이거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진바닥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은 51,500원이잖아요.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에서 찐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암울한 얘기긴 한데 이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19,000원이면요.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빠지는데 무슨 맨날 바닥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주가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한 22분 되는데 제가 이거 언급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가가 과연 어디서 바닥을 만드느냐. 자, 14,000원대가 정말 바닥일까요, 여러분? 거의 제가 예견한 대로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중입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이슈들을 살펴보고요.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보시면요. 자, 울트라 커패시티라는 주력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리튬형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북미 유럽 매출이 많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충전 시장은 전기차 불안과 상관없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자,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충전 시간은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LS 머티리얼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리튬이온 커패시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85%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이 중에서 70이
북미 유럽에서 나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이 2025년부터 IRA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도입되면 여러분 북미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됩니다. 북미에서 매출이 있거나 공장 있는 기업들 반사익을 보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피크아웃 우려와 상관없이 LS 이링크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LS 이링크는 LS 그룹에서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상장이 된다. LS 이링크와 LS 머티리얼즈 충전 이슈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LS 그룹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에. 왜 올랐죠? 자,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먹어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전력 인프라를 다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유일하게 못 간 게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근데 LS 머티리얼즈도 전력 이슈가 있었어요. 안 간 이유는 수급 때문입니다.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이슈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울트라 커퍼시티를 활용해서 전력망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시스템이다. 독일, 중국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이슈보다는 여러분 수급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에 이어서 고효율 연료전지,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대체원으로 이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것도 주가가 3만 원까지 가다가 돌파를 못하고 밀렸습니다. 연료전지, 미 블룸에너지 직공급한 이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호예수,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잔여 가치가 2,400억.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블록딜을 하는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자, 이게 수급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LS 머티리얼즈 보시면은요. 충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400조짜리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통해서. 테슬라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당연히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매출이 높잖아요. 두 번째, LS 이링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장된다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충전 이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전력 이슈죠. 네 번째, 연료전지. 이 두 개는 여러분 어떤 걸로 묶일까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에너지원, 새로운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발생했죠. 블록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좀 이따 차트하면서 얘기하고요. 충전 이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5년 정도 지나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요. 테슬라가 이걸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리튬이온 커패시터라는 거. 테슬라 쪽에서 그래서 9월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공급 계약이 예정돼 있고요. 리튬이온 커패시터.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규모가 상당히 큰 계약과 투자 규모입니다. 일정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거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158-8575 LS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LS. 그럼 제가 일정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시장이 오픈되면요. 주가도 지금 고점에서 거의 80% 가까이 하락했죠. 자,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주가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LS라 보내시면 되고요.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입니다. 여기서 난 주간 회의에서 나온 세력 정보입니다. LS라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뭐 당연히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 구간에서 23,000원 지지하다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14,000원대, 15,000원대까지. 3만원대에도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습니다. 연료전지 이슈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이 3만원 여기를 돌파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이 가격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숏 커버를 안 됩니다. 스키즈로 대응하게 돼 있어요. 주가가 그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죠. 액분하기 전이었는데 50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갑니다. 300%. 그것도 단기간에.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70만 원, 80만 원대부터.
자, 근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시작해. 올라올까 봐. 이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숏 스퀴즈가 발생합니다. 시장가로 그냥 사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채워야 되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바로 이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3만 원부터 14,000원대. 자, 여기는 최고가 대비해서 80% 빠진 가격이고요. 박민수 얘기한 대로 여기는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입니다. 이 구간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자, 타임라인 보시면요, 주가의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결자 해지라고 얘 때문에 빠졌다가 얘 때문에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얘가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두 번째, 9월 17, 18일 날 자,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어느 정도 폭이 내리느냐. 세 번째, 10월 중순부터 3,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실적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죠.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9월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10월까지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주식하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으면 얘가 항상 선행해 갑니다. 그죠? 이거를 실적으로 바꾸고 일반 기업에 얘가 주가로 바꾼다면 얘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특히 AI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멀리 갔다. 반려견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겁이 나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가는 항상 시차를 두고서 실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가겠죠. 지금은 실적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3, 4분기 실적이 오픈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LS 머티리얼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몇 번을 강조드리지만 이슈가 아닙니다. 수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K스톤의 출구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해지면 공매도 세력도 전략을 짤 거고 받아가는 헤지 펀드도 전략을 짤 겁니다. 지금 받아가는 세력들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지분을 2% 정도 늘렸죠, 그죠?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안 오를까?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반드시 가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사는 것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 바닥에서 물량을 깔아놓고 그냥 기다려요.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근접 호가.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주가는 2단계, 3단계 정도 가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1단계입니다. 왜? 아니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는 걸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쫓아가 살 이유가 없죠. 물량을 밑에서 받아주고만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받아가는 헤지 펀드들 이 세력이 붙은 겁니다. 수급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보다 수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자, 대응 전략 자료 K스톤의 출구 전략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K스톤 파트너스 포트에 들어가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까지 박민수가 여러분들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이 번호로 LS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LS는 테슬라 일정이었죠. 출구 전략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응 전략 꼭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매매 진행하는 LS 머티리얼즈 실시간 대응방. 자, 무료방입니다. 최근에 박민수를 사칭한 사람도 생겼다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 LS 머티리얼즈 매매 사인도 드리고 이슈도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도 해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타임라인 28일 날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5월에서 7월 사이 과연 주가가 다시 갈 만큼 좋을 것인지. 두 번째 17, 18일 날 FOMC 이것도 중요하겠죠. 금리 결정 0.25냐 0.5냐. 세 번째 10월 중순에 나오게 되는 LS 머티리얼즈에 필요한 자,
상장 기업들의 실적 확인해야 됩니다. 3, 4분기 실적.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9월에 있을 테슬라 일정. 10월까지 주가는 요동을 칠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과연 이 3만 원부터 14,000원대 이 박스를 언제 돌파할 건지, 돌파한다면 위로 돌파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돌파할 건지 대응 전략자로 시나리오가 짜놨습니다, 여러분. 자, LSR 있었죠? 리포트, 추구 전략,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하고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냥 LS라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출구 전략 케이스톤 파트너스에 확인하시고요. 구간별 대응 전략도 제가 시나리오별로 짜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수익률 급등 예상 종목은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 꼭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료방이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합니다. 얘네들은 먹고 팔았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 3만 원을 최하단으로 해서 공매도했습니다. 이게 뚫리면 숏 커버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스키즈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커버해서 여기서 저지하려고 그러겠죠. 자, 여러분 세 번째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되겠죠. 헤지펀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베팅했는데 뚫리는 순간 급등입니다, 여러분. 그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대박의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전체적인 타임라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9월 17, 18 금리 결정 FOMC 추석 끝나고 나오겠죠. 세 번째 10월 중순에 상장기업 3, 4분기 실적 발표. 시스템적인 이슈입니다. 변동성 커지겠죠, 여러분. 당연히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요. 자, 특히 추구 전략, 구간별 대응 전략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활용하시고요.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 여러분. 광복절날 아침 8시가 좀 넘었습니다. 영상 일찍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천천히 영상 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